중국 사람들이 쓴 고구려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 capital city and tombs of the ancient Goguryeo kingdom. 이 영상은 2004년에 세계유산에 등재된 고구려 왕국의 수도와 무덤의 등재 신청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국인들이 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세계인들에게 고구려에 대해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어디까지나 중국인 입장에서 작성된 내용임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부. 탁월한 보편적 가치, 비교 분석, 진정성 및 완전성. 2점. 등재 사유. 탁월한 보편적 가치. 고구려는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과 영향력을 가진 민족이자 지방 정권 중 하나로 한때 화려한 역사를 창조했습니다. 주요 역사 유적의 상당 부분이 중국 지린성과 야오닝성에 존재합니다. 도읍지 중 오녀산성은 고구려가 고대 동북아시아에서 최초로 건설한 도읍지입니다. 압록강을 따라 현존하는 대여 개 산성 중 가장 오래된 성으로 규모가 크고 완전하며 보존 상태가 비교적 좋습니다. 성 안에는 중요한 건축물 유적과 주거 및 군사 시설이 여러 곳 있어 풍부한 문화적 의미를 지닙니다. 오녀산성 건축자들은 북중국인들의 산성 건축 전통을 계승했습니다. 그러나 배치, 성벽 건축, 석재, 가공에서 더욱 획기적인 발전과 창조를 이루어 독특한 산성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와 동북아시아의 산성 건설이 획기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상징합니다. 또한 고대 동북아시아 건축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후 고구려 사람들은 7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활동 영역을 점차 확장하고 독특한 문화를 창조했습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초기 및 중기 고구려의 5세기의 도읍지로 평지성과 산성이 서로 보완하며 도읍지로서 공동 기능을 수행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중세 동북아시아 도시 중에서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모두 도읍지 건설의 걸작입니다. 국내성은 지상에 석벽이 있는 내란드는 평지성 유적 중 하나입니다. 남아있는 성벽은 여전히 굳건하고 웅장하며 도읍지의 장대한 풍모를 보여줍니다. 산의 지형을 따라 건설되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환도산성은 자연 환경과 인간, 창조의 조화로운 조화를 완벽하게 실현합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원래 궁궐의 웅장한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고구려 정권의 도읍지로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존속했습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 외에도 현재 약 7,000개의 고구려 시대 무덤, 즉 산으로 둘러싸인 동구 평원의 동구 고대 무덤이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뛰어난 고대 무덤으로서 그들은 고구려가 남긴 귀중한 문화 예술 보고입니다. 고대 무덤 중에서 장군총과 태왕릉을 대표하는 10여 개의 대규모 고구려 황릉과 많은 귀족의 벽화 무덤은 고구려의 높은 건축 및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태왕릉궁 쪽에 있는 호태왕비에는 한자로 된 비문이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 보존된 가장 긴 고구려 문헌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지역 문화와 이웃 문화, 특히 중국 중원 문화 요소의 융합이 충분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에 알려진 이 무덤들은 고대 고구려 문화의 걸작입니다. 비교 분석. 3000년에서 4000년 전 중국 야오 강 상류 지역의 산성도시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낮은 산 비탈에 위치해 있었고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면은 규칙적이었고 벽에 몸체는 가늘고 낮았습니다. 그리고 돌들은 대략 가공된 얇은 판형 바위 테브츠 락이었습니다. 야오닝성 환런현의 오녀산성은 전통적인 산성의 요인들을 일부 유지하고 있었지만 여러 면에서 고유한 본능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 북부 전통 산성의 기존 패턴을 깨고 산성 건설을 더욱 성숙한 정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오녀산성은 정상에 지어졌습니다. 유리한 지형적 위치를 이용하여 이 도시는 큰 규모와 높은 성벽으로 전통적인 형태를 뛰어넘었습니다. 성벽 표면에 사용된 석재는 바깥쪽 끝이 더 큰 쐐기 모양으로 정교하게 가공된 돌이었습니다. 벽 안에는 외부 장력을 줄이고 무너짐을 방지하기 위해 긴 판형 바위층이 있었습니다. 이 고도의 석재 가공 및 건축 방식은 오녀산성 건설에 처음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녀산성은 또한 입지 선정으로 인해 고구려의 산성 중에서 독특합니다. 보통 이러한 산성은 벼랑을 마주한 반원형 계곡에 지어졌고 대부분의 주거지가 지어진 평평한 경사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출입구는 계곡 초입에 지어졌습니다. 이 도시는 분지 모양의 계곡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녀산성은 험준한 산을 이용하여 방어에 유리하도록 높은 산 정상에 지어졌습니다. 다른 산성과 비교했을 때 이 도시는 더욱 당당해 보였고 강력한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오녀산성의 입지 선정에 있어 두 가지 요소였습니다. 지인성 지반시에 있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도읍지, 큰 궁궐, 성숙한 방어, 체계의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동북아시아 초기 문명이 뛰어난 사례입니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읍지는 중국 동북부에 있는 부여성 푸유 시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이유로 인해 이 도시의 위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은 중국과 한국의 고대 문헌에 기록되어 있으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해 입증되었습니다. 그들의 이름과 연대 또한 정확합니다. 오녀산성보다 약간 늦게 지어진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풍부한 유물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보완하는 두 도시는 평야와 산에 있는 도시가 번갈아 사용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읍 건설을 보여주었습니다. 국내성의 계획은 궁궐 지역과 주거 지역을 분리하는 배치로 동북아시아 초기에 무작위하고 무질서한 석성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도읍지의 격자형 평면에서 선례를 세웠습니다. 환도산성은 자연 환경과 조화롭게 조화를 이룬 전형적인 기실 모양입니다.
대규모 궁궐이 중앙에 있도록 설계된 고구려 시대의 유일한 도읍지입니다. 국내성과 환도산성이 도읍이었던 425년 동안 고구려는 중국어 체계를 완전히 채택했습니다. 이 두 도시는 또한 고구려 시대의 중국어로 된 동굴 타이 케이프 타우스, 무덤의 벽면을 장식하는 데 사용된 타일을 가장 많이 모은 곳이었습니다. 호태왕비는 동북아시아 문명사에서 가장 오래된 비석입니다. 가장 많은 글자를 담고 있는 이 비석은 고구려의 역사를 가장 상세하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중국 서예가 예서에서 해서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준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국내성을 중심으로 큰 돌무지 무덤과 흙으로 봉인된 귀족 무덤은 상당히 완전한 황릉 지역을 형성합니다. 유사한 형태는 동북아시아 문명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역사, 숫자, 규모, 질, 웅장함 등 황릉 지역은 동북아시아의 같은 시기의 유물 중에서 비할 데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거의 5세기에 걸친 변화 끝에 고구려의 큰 돌무지 무덤은 4세기에서 5세기에 걸쳐 석실분 건축사의 기술과 미학적 측면에서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 심지어 중국 전국에서 석실분 건축의 최고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유물과 유적과 함께 초기와 중기 고구려 시대의 도읍지, 황릉 및 귀족 무덤은 동북아시아 중세 문명의 번성기에 가장 뛰어난 걸작이 되었습니다. 진정성 및 완전성, 질환경. 71오녀 산성의 산체와 식생은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주변 환경은 아름답고 인간의 생산 및 생활 활동에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12국내성, 환도산성 및 고구려 황릉과 귀족 무덤은 좁은 지역 동서로 40km 길이에 위치하며 앞쪽에는 강이 있고 뒤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주적의 원래 환경은 기본적으로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중 국내성 원래 부지는 현대 도시에 닿여 있으며 일부 황릉과 귀족 무덤은 유적 근처의 현대 건축으로 인해 방해를 받습니다.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도시 유적 및 무덤. G11오녀 산성은 여전히 완전한 성벽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고학 발굴을 통해 발견된 도시 건설 현장의 토대와 지하 유적에는 동쪽 벽, 남쪽 벽, 동쪽 문, 남쪽 문, 서쪽 문과 양쪽에 있는 경비시설, 파도, 돌계단, 망루, 연못, 궁궐터, 주택터 및 군영터가 포함됩니다. 이들은 모두 고구려 시대의 유물이며 진정성과 완전성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999년 지방당국은 원래 모습대로 유물을 복구한다는 원칙에 따라 동쪽 성벽 구간에 대해 원래 형태와 규모에 따라 통합 및 보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차제는 원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벽에서 떨어진 원래 석재를 사용했습니다. 국내성은 49.9헥타르에 달합니다. 도시 유적의 대부분은 현재 지하에 묻혀 있습니다. 북쪽 및 서쪽 도시 유적의 일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주적은 지상 약 2m 아래에 묻혀 있었습니다. 궁궐은 유적 중앙과 북쪽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형 건물의 터가 발견되었고 용과 호랑이 무늬가 있는 기와와 글자가 있는 처마 기와가 출토되었습니다. 타로 둘러싸인 환도산성 부지는 290헥타르 면적을 차지합니다. 성 안에는 대부분 지하에 묻혀 잘 보존된 궁궐, 망대, 군용 및 연못터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발굴로 놀라울 정도로 큰 규모의 궁궐터가 발견되어 많은 관심과 엄격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G12번 등재의 일부인 고구려 황릉과 귀족 무덤은 동구, 고대 무덤에서 발견된 7,000개 이상의 고대 무덤 중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시내의 7개 무덤 지역 마선, 칠성산, 완바오팅, 산청샤, 유산, 샤제팡 및 장천을 포함합니다. 그들은 집안시 교외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부 무덤은 불법적으로 발굴되거나 도굴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도굴당한 무덤조차도 여전히 온전한 구조와 벽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덤의 이름과 무덤 주인의 지위는 결정적인 증거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식별은 추가 연구를 위해 남겨둘 것입니다. D. 등재 기준으로 제한된 기준. 질 고구려의 도읍지와 황릉은 지역 문화의 창조와 특징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의 영향과 융합을 기록하고 전파하여 세계 문화유산의 기준 이에 부합합니다. G11오녀 산성은 동북아시아 고대 산성 도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 산성 형태를 확립했고 동시에 동북아시아 다른 지역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4세기 초 고구려는 한반도 북부까지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이후 그러한 산성들이 이 지역에 나타났습니다. 이웃한 신라와 백제도 뒤를 따랐습니다. 일본에도 소개되었습니다. 아래 요, 금, 동아, 구금 등 중국 역사 속 여러 지역 민족 정권은 모두 산성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응 오녀 산성에서 시작된 고구려의 산성이 후대에 계승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지비 국내성과 환도산성의 공동도읍지 형태는 고구려의 창조물입니다. 3세기의 고구려는 서로 약 2.5km 떨어진 평지 도시 국내성과 산성 환도산성이라는 상호 의존적인 도읍지를 건설했습니다. 기은 고구려의 지리적, 역사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지역의 여건에 따라 이루어진 그러한 창조는 고구려의 강한 민족적 풍미를 지니고 있으며 고구려의 재능과 도시 건설 사상을 보여줍니다. 도읍 건설에 있어 그 발명은 중세시대 도읍 형태의 새로운 선례를 세웠습니다. 중세시대 도읍 건설에 뛰어난 사례로서 국내성과 환도산성은 세계 고대 도읍 건설사에서 화려한 장을 썼습니다. 지집삼 호태왕비와 연모총은 중원과 중국 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반영합니다. 고구려는 자체적인 문자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중국 한자를 받아들였습니다. 호태왕비에는 1775자의 한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현재 1590자를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구려가 중국 문화에 영향을 받았다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동구 고대 무덤의 하계방 무덤 지역에 위치한 연모총은 귀족의 벽화 무덤입니다. 무덤 앞방의 들보에는 800자 비문이 있었습니다. 350단어를 여전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은 고구려에서 남은 두 번째로 긴 문서 자료입니다. 고태왕비와 마찬가지로 고구려사를 연구하는 귀중한 유물이며 고대 문화의 상호 발전과 융합을 입증하는 가장 좋은 증거입니다. 지집사 등재 사업의 일부인 벽화 무덤은 중세 동북아시아의 예술 보물이며 중국 중원 문화가 고구려 문화에 뿌리내리고 침투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줍니다. 왕족과 귀족 벽화 무덤의 벽화 내용은 실제 생활 장면 묘사에서 종교적, 정신적 사상으로 점차 바뀌었습니다. 예술적 스타일은 초기에 단순하고 사실적인 것에서 성숙기에 자유로운 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회화 기법과 장면 구상은 고구려의 독특한 미적 관점과 독특한 예술적 창조를 보여주었습니다. 벽화는 형태와 사상의 조화로운 통일을 실현했습니다. 그들은 중세 동북아시아 회화 업적의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다양한 주제의 벽화는 고구려 문화의 축적을 충분히 보여주는 동시에 다른 문화의 강한 영향을 반영합니다. 시대별 벽화는 모두 중국 중원 전통 회화의 차용과 재창조를 보여줍니다. 신선한 지역적 민족적 풍미는 강한 중국 회화 양식을 드러냅니다. 연회, 여행, 황실마차, 신선 및 진기한 동물의 주제는 전국시대, 진나라, 한나라 시대부터 중원 지역에서 유행하는 회화 패턴의 재창조입니다. 학자의 의상, 사신, 연꽃잎 불꽃 무늬는 동안 시대와 위진 시대의 유교, 도교 및 불교의 예술 형식에서 빌려온 사상입니다. 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고구려의 프레스코화는 중원 문화의 전통이 뿌리내리고 고구려의 많은 사회적 측면에 침투하는 것을 반영합니다. 첫째, 고구려 귀족들은 중원 지역의 삶의 방식을 숭배하고 모방했습니다. 그들의 프레스코화에 묘사된 생활 습관은 한나라와 진나라 시대 동안 중원 지역의 돌판, 벽돌, 프레스코화 및 조각에 그려진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둘째, 고구려는 유교, 도교 및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5회 4호 무덤의 프레스코화는 같은 무덤방의 벽에 유교, 도교 및 불교의 인물들을 묘사하여 고대 중국 삼교 일치의 사상을 생생하게 반영했습니다. 고구려가 발전하면서 이 세 종교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종교 및 의례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의 도읍지와 황릉은 멸망한 고구려 문명의 역사적 증거이며 세계문화유산의 기준 3에 부합합니다. 당나라 고종 시대인 총장 원년 668년에 고구려의 세력이 멸망했습니다. 고구려 민족은 점차 다른 민족들과 합쳐져 통합되었습니다. 고구려 문화는 인류 역사의 장에서 물러나 역사 문헌에 봉인되었습니다. 고구려의 도읍지와 황릉은 이 시대에 사라진 역사를 증명하는 유물이 되었습니다. 1877년 호태왕비가 발견되면서 신비에 쌓여있던 고구려 문명이 세상에 드러났고 고구려 발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고구려의 신비로운 유적은 점차 연구되고 인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민족의 탄생, 발전 및 번영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등제 사업의 항목 중 하나는 유산 기슭에 위치한 장군총입니다. 고구려 20대 왕인 장수왕의 무덤입니다. 동방의 피라미드라고 칭송받는 이 무덤은 정교한 기법으로 지어졌으며 웅장해 보입니다. 프레스코 무덤은 고구려의 사회적 측면을 보여줬습니다. 진정한 역사 정보는 역사 문헌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문화를 담고 있는 도읍지와 황릉은 고구려 문명의 대체 불가능한 증거입니다. 등재된 고구려 황릉과 귀족 무덤은 다양한 발전 단계에 있는 고구려 돌무지 무덤의 정수를 보여주며 사라진 고구려 문화가 남긴 독특한 매장 건축물이며 도아시아에서 발전한 다양한 석조 무덤의 가장 성공적인 사례이기도 합니다. 지3 고구려의 도읍지와 황릉은 고구려 문화와 역사의 역사적 발전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이며 고구려 문명의 최고 수준의 역사적 지위와 예술적 성취를 보여주므로 세계 문화유산의 기준사에 부합합니다. 고구려 정권의 역사적 과정에서 오녀산성, 국내성, 환도산성은 가장 뛰어난 대표자입니다. 국내성 건설 과정에서 확립된 도읍지 체계는 후에 고구려 정권이 평양으로 도읍을 옮긴 후에 도읍 건설 사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구려의 무덤은 돌무지 무덤에서 토굴 무덤으로 진화했습니다. 황릉으로서 장군총은 돌무지 무덤의 최고의 걸작입니다. 나중에 토굴 무덤이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습니다. 주산 무덤 지역의 5회 4호와 5호 무덤과 사신도는 높은 무덤 건축 기술과 프레스코 예술로 인해 후기 고구려의 대표적인 토굴 석실 무덤입니다. 고구려에서 발견된 비석과 석조 조각 중에서 해동의 제일 고대 비석으로 알려진 호태왕비는 인류에게 제시된 독특하고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지4 고구려의 도읍지는 인간 창조와 자연의 완벽한 조화이므로 세계 문화유산의 기준 5에 부합합니다. 지41 오녀산은 자연의 불가사의한 경관을 높고 웅장하게 솟아 있습니다. 산은 울창한 숲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기슭에는 구불구불한 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속벽은 산등성이와 절벽에 지어졌으며 산등성이의 오르내림을 따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망루에 서 있으면 멀리 있는 산과 아래에 있는 강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적 풍경과 자연적 풍경이 이곳에서 조화롭게 만납니다. 지42 환도산성은 주변 산을 보호소로 사용하고 계곡 입구를 성문으로 사용하여 전통적인 풍수지리 사상을 반영했습니다. 방어 조치는 실질적이었지만 도시 내부는 개방적이고 광대하여 군사, 생산 및 생활시설을 조화로운 전체로 통합했습니다. 부지 선정과 높은 수준의 건축은 이 도시를 중국 고대 도시 중에서 뛰어난 걸작으로 만들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한 번 걸작이 추가되어 1, 2, 3, 4, 5번의 등재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